스테이트 텍스 한도가요 10,000불에서 40,000불로 4배나 뛰어오른다고요. 고세율 주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절세 호재이고요. 연방 재정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이 변화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BBB 액트, Big Beautiful Bill 소개해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그 법안의 후속 뉴스가 바로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썰트라고 하는데요. 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연소득 50만 불 이하 납세자에게 지방세와 재산세를 최대 4만 불까지 공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하원 본회의를 단 한 표 차로 통과했을 정도로 뜨거운 쟁점이었는데 그 중에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누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된 궁금한 점 있다면 또한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개별적인 상담 필요할 때는 저와 저희 JCN컴퍼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의 상향, 썰트 상향 왜 나왔냐라는 건데요. 이게 배경은 일단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요. 연방소득세 신고할 때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이라 그래서 소득 공제 항목이 있잖아요. 표준 공제, 스탠다드 디덕션과 아이테마이즈 디덕션 중에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의 한 아이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방정부, 스테이트 앤 로컬 거버먼트에 낸 세금이 연방세의 소득 공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17년에 이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법이 바뀌면서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의 세금을 아무리 많이 냈어도 그걸 연방소득세 줄이는 데 쓸 수 있는 한계를 10,000불로 딱 천장을 씌웠던 거죠. 실링을 씌웠던 건데 이걸 올려주는 그런 법이 나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라고 하면 BBB는 국경 예산을 늘리면서도 재정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원의 이 지도부가 공화당 지도부가 표를 확보하려면 뉴욕, 캘리포니아와 같은 고세율 주정부, 고세율 주를 지역구로 둔 이 공화당 의원 여러 명의 지지가 절대적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의원들은 이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한도 10,000불, 10,000 달러 때문에 유권자들의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그런 압박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4만 달러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게 됐다는 거죠. 자,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핵심 내용 다시 한번 보면요. 2017년도 때 이 세제 개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이 17년 이전에는 이러한 스테이트 로컬 텍스의 제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1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이 한도를 연 10,000 달러로 제한하면서 고세율 주에 거주하는 이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급증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법안은요. BBB 법안은 연소득 50만 불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한도를 4만 불로 높이고요. 그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1만 불까지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택했습니다. 지방세와 재산세 부담이 큰 이 뉴욕,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요 주 거주자들은요 즉각적인 절세 효과를 얻게 되겠죠. 따라서 이 썰트라고 합니다.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서 지역 의원들의 부담이 줄어 이 캐스팅 보트가 되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없이 계속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원에서 또 다뤄질 테니까요. 변수가 있는 거죠. 왜? 특히 이 썰트 한도가 상향이 되면 세수가 감소되죠. 그리고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요. 앞으로 10년간 적게는 3천억 불에서 많게는 1조 불,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세수 감소를 우려한 어떤 상원의 재무위원회에서는요. 이걸 소득 기준을 40만 달러 이하로 낮추거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또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로부터 빚어지는 세수 손실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 의료비, 교육비, 자녀세액 공제, R&D 공제와 같은 것들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다른 항목에 있어서의 손질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법안은요,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한도와 어떤 적용 대상이라는 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좀 감안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 중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고소득층 그리고 또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일 텐데 결국은 고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고소득층이죠. 당연히 50만 불 이하라고 해도 굉장히 소득이 높은 가구일 텐데 그럼에도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결국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공제 한도가 4배로 오르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어떤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죠. 그러면 주택시장 투자 수요가 회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반면 또 혜택이 특정 소득 구간에 집중되니까 부자 감세 비판이 거세지고요. 또 상원의 수정안이 반영되면 또 절세 폭이 다시 줄어들 여지도 크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고소득 납세자들은 최종 법안과 어떤 시행 시점을 확인해서 재산세 납부의 시기라던가 주택 매입의 계획이라던가 신탁 설계라는 것들을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 포인트일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첫째,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지방세, 재산세 선납이라던가 주택 구입 시기들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좀 감안해서 서두르지 않고 수정안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주시할 필요도 있겠다 이고요. 두 번째,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다른 공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어떤 공제 우선순위를 다시 짜고 또 신탁과 증여에 대한 플랜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이 주택 매각과 관련해서 이 일반 소득세뿐만 아니라 순투자이익세 NIIT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1031이죠. 주택 매각 이후에 다른 투자 부동산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텍스 디퍼럴의 효과를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대체 절세 수단을 병행해서 종합적인 세부담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썰트 공제 한도 변동이 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다면 맞춤형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 저희 JCN 컴퍼니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요. 또한 이 영상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